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 시작할 텐데요. 이전 거 강좌까지는 단순히 어떤 라인이라든가 원호, 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도면을 그려나가면서 편집하는 명령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도면만 보고서는 사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3차원 입체로 어떻게 제품이 생성이 되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각형이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들을 점선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게 3000 입체 영상으로 가릴 부분은 가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CB 카운터버라고 하는데, 이것과 여기 나사 탭, 이거는 그려놓질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전체 외관은 이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각적으로 좀 평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어, 하이드라는 명령으로 제가 이제 입체 영상을 가려질 부분을 가려지도록, 그러니까 실제 실물처럼 보여지도록 하면서 이 영상이 깨졌어요. 이것은 리젠이라는 명령, 리젠으로 하면 다시 여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시 음, 재드로우하는, 다시 그린다, 이제 컴퓨터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림으로 라인이 다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젠 말고도 리드로우라고도 있어요. 리드로우. 이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리젠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이제 다시 그리기예요. 무슨 뜻이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영역들까지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시 그린다. 그래서 리드로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만 이제 다시 그리는 거고, 리제는 도면 전체, 눈에 이 화면에 안 없지만 밖에 외부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시 제대로 그린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시 그리기 때문에 리제는 실제로 도면이 분량이 굉장히 크거나 파일이 용량이 굉장히 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리는데 시간이 또 소요가 좀 되죠. 하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리더로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라인까지 어,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시 그리는 것은 리젠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RE 치면 이게 이게 리젠이에요. RE를 치면 리젠. 그래서 리젠만 쓴다, 저는. 요즘에는 컴퓨터가 하도 좋아져서 다시 그리는 거, 전체적인 도면을 어마어마하게 뭐 건축 도면이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리젠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근데 리드로우,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이 도면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려 나가는지도 방법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편집 명령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강의안을. 오프셋 리더, 이거는 다음번에 하고요. 오프셋은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치, 익스텐드, 트림.
지금 요거까지 오늘 할 텐데, 이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가적인 명령어도 이제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만들어 보고요. 줌 하고 점 수치 X 하면 지금 보여지는 거에 몇 추로 줄이겠냐? 0.5배로 줄이겠다. 반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이죠. 다시 너무 작아졌고 한편으로 몰아넣고요. 펜으로. 이거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사각형이 외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라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그리는 방법론은 사각형을 먼저 그리느냐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그리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사각형을 먼저 그리면 렉탱글 130에 50이다. 상대좌표 130, 죄송해요. 첫 점을 찍고 상대좌표 130 곱하기 50이다. 외형 그려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에 25를 빼면 여기 25 남는다. 합쳐서. 그럼 반으로 나누면 12.5다. 안 써있으면 이거 외관상으로 봐도 딱 중앙에 있죠. 이게 12.5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오프셋 명령 지금 들어갑니다. 오프셋 하면 일단 거리를 입력하세요. 거리는 12.5가 됩니다. 12.5 입력했고요. 엔티티 이거를 안쪽으로, 사각형의 안쪽으로 찍어 놓을게요. 사각형의 왜 바깥쪽으로 찍어 놓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자, 사각형을 렉탱글로 그렸기 때문에 하나의 엔티티로 인식이 돼서 이거 12.5를 안으로 넣었더니 그만큼 줄어든 사각형이 생성이 됐죠. 라인이었으면 그냥 12.5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이대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일반 라인을 찍고 어느 쪽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12.5가 이제 옆으로 비켜 나가서 평행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프셋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계속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필요한 라인이 요거지만, 자, 이게 하나로 된 박스로 돼 있어요. 하나의 엔티티인데 이거를 풀겠습니다. 익스플로드로 이것을 한 개의 요소로 바꿔 놨어요. 자, 이제 필요 없는 라인을 지워주고요. 근데 얘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삭제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파이가 98이다. 그러면 얘 미들점을 찍고 얘 미들점 찍고 98이면 98 나누기 반은 얼마냐? 98 나누기 2는 49다. 그래서 오프셋 49 해서 얘를 이쪽으로 찍고 얘를 이쪽으로 찍어요. 그리고 필렛을 할게요. 필렛 R값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R값이 0이라면 각을 0도로 준다. R값이 0이라면 결국엔 직각이 되는 거죠. 반지름을 0을 줍니다. 그래서 찍으면 이거는 그냥 직각이 된다. 얘 직각이 돼버려요. 보셨나요? 직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미러라는 명령어를 칩니다. 미러. 하나하나 잘 따라오세요. 미러 치고 어떤 걸 움직일 거냐. 미러는 복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동시키는 것도 되지만, 어떤 방향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겠다. 나는 원본 엔티티를 삭제할 겁니까? 기본값은 no예요. 그렇기 때문에 no를 하면 그냥
반대편으로 반사각을 이루면서 이제 반대편에 하나 더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yes를 쳤다면 얘는 사라지고 얘가 그냥 생성될 겁니다. 결국에는 미러 시키면서 이동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양쪽에 다 필요하니까 우리는 no를 했고, 그래서 카피, 미러 카피 한 효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그릴 건데 얘는 64.6이에요. 파이라는 건 지름이죠. 64.6. 제가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오프셋으로 적었지만 요번엔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64.6을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 상대좌표로 64.6, 0을 갑니다. 64.6, 0을 갑니다. 우측으로 64.6만큼 갔어요. 자, 그리고 위로 하나 그어줬어요. 끊고요. 이거를 움직일게요. 무브 할 거예요. 얘는 빼고. 그런데 얘의 중심점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얘, 지금 얘가 여기까지 연장돼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무브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아니면 extend 명령, 죄송합니다. extend 명령으로 전체를 선택하면 엔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경계 엔티티를 선택하세요. 경계 엔티티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거는 다 선택했으니, 엔터를 치고요. 이제 보면, extend로 entity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대상 물체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선택한 라인까지 연장이 돼요. extend. 얘 길이를 우리가 선택한 라인까지 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 extend 끝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얘를 삭제를 할 거예요. 얘하고 얘를. 이때는 트림, 잘라내는 거예요. 트림. 전체, 엔터, 이거 아니죠. 전체를 선택할 게 아니에요. 자르기 위해 절단한 엔티티. 기준되는 라인을 찍을 겁니다. extend도 기준되는 라인을 먼저 찍었어요. 트림도 기준되는 라인을 먼저 찍을 겁니다. 이 라인을 기점으로 우리는 트림할 엔티티를 선택해야 돼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워졌죠.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라인은 지울게요. 중앙에 센터로 잡은 라인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뭐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오프셋 5만 쳐도 됩니다. 5 명령어가 정해져 있어요. 50, 요게 아니죠. 50 그리고 130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트림, 이렇게 잘라도 돼. 트림을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필렛으로 i 값을 0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사각형이 얘가 하나의 엔티티였죠. 얘는 하나의 엔티티지만 얘는 따로따로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려진 건 똑같다. 2차원적인 상황에서는 이거는 하나든 두 길이든 어쨌든 그려진 건 똑같아요. 이 안에 이제 이것만 갖다 그려 넣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 그렸으니 그려놓은 거를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요점으로 움직이면 카피하는 거죠.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려 넣어도 되죠.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어쨌든 방법론이고. 자, 하나는 그렸습니다. 이제 밑에 거 그릴게요. 밑에 거를 그리는데 이거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예, 보이시죠? 이 라인은 도면 그리기의 규칙상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좋다.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카피로 움직일게요. F8을 켜놓은 상태예요. F8을 끄면 이렇게 되는데 F8을 키면 자 됐습니다. 얘는 54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50짜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 50짜리를 가졌는데 얘 54로 늘려야 된다. 스트레치 들어갑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 움직일 대상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선택할게요. 얘만 선택할 거냐? 이 꼭지점 말하는 거예요. 이 점, 이 목적물을 찍어보면 이런 녹색, 초록색 사각 박스가 나와 있는 점들이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얘만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얘도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예, 선택을 했으니 상대 좌표로 우리는 Y축으로 4만큼만 가면 된다. 그러면 얘는 디스턴스 값을 조회를 해보면 54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54가 나왔어요. 이제 이 안에다가 요 라인들을 그려 넣으면 되는 거죠. 필요한 라인들을.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그려 놓을게요. 파이가 64.6이다. 서클로, 아크로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서클이 편하죠. 네. 미들점을 중심으로 D, 지금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생각하기 편하게 지름을 입력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D를 쳐줍니다. 그리고 값을 64.6으로 넣을 거예요. 이제 98짜리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지금 직각 표시가 나오면 정확한 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들점을 다시 찍어주고, 자, D, 다이아, 지름을 찍을 거예요. 98. 그리고 아까 전에 배웠던 트림, TR만 쳐도 됩니다. TR. 찍고, 선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대상물을 어느 쪽이냐. 여기를 삭제할 거죠. 위쪽을. 그리고 위쪽을 삭제해준다. 그리고 요 라인은 없으니 요 라인만 지워주면 되는데 트림 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 안에 라인을 삭제하겠다. 이러면 사각형 일체형이던 사각형이 중간에 잘렸죠. 해서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자, 지금 원으로 되어 있는 요 탭하고 홀은 제가 아직 그려놓지 않았어요. 이제 요거 해볼게요. 사실 요거는 도면상을 봤을 때 크게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여기는 이 도면상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연습해야 되니까 그려 나갈게요. 이거는 제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거리를 약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기준선 잡아서 하려고요. 얘는 가로 길이가 50일 거고 얘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50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54입니다. 그러면 렉탱글로 상대 좌표 골뱅이 치고 50,54. 자, 얘는 지워주고 이제 여기는 12.5였죠. 얘랑 간격이 12.5였습니다. 12.5 안쪽으로 익스플로드 해줘서 얘는 끝까지 올라가고요. 익스텐드 갑니다. 자, 끝까지 올라가고 얘는 삭제되고 그리고 여기 라인은 지금 이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상 나와 있는 값이죠. 여기 QUA 값이다.
4분점이다. 4분점. QA 이미 나와 있지만 QA만 쳐도 안 나오는 분들은 QA만 쳐도 된다. 자, 이제 여기 찍고 쫙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extend 치고 이 점까지 선택 완료, 엔터. 그 다음 대상물을 찍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라인은 다 생성됐고 필요 없는 라인은 이 점, 이 라인 외부에 있는 라인을 삭제해 줄 거예요. 지금 트림 쓰고 있습니다. 아, 실수했네요. 이 라인이 아니죠. 트림 다시 할게요. 여기, 여기 해서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거를 지우냐,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울 거예요. 이러면 맞죠? 자, 이제 요 라인도 QA점을 잡아서 나와서 트림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외부에 있는 라인을 모두 지우겠다 하면 다 그려졌죠? 홀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실제 얘 외에 나머지 라인은 실제로는 점선이 돼야 된다. 왜냐? 우리가 어떤 표기를 여기 안 했어요. 절단면을 보여주는다 뭐 이런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점선 하이드 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볼게요. change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속성을 바꿀 거예요. 속성 p 바꿀 선을 다 선택하고 속성을 P를 바꿀 거예요. 선 종류 LT를 바꿀 거예요. 선 종류 여기 선 종류 LT 새로운 선 종류를 뭘로 할 거냐? 히든 그러고 보면 안 바뀌어 있네요. 네. LT 스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10으로 바꿔보면 자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제가 선을 잘못 선택했었나봐요. 체인지 다시 추가로 얘들 속성 P를 선 종류를 이제 LT를 바꿀 거예요. LT를 바꿀 거예요. 뭘로? 히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LT 스케일이 1이었어요. 그러면 너무 촘촘해서 얘가 띄어졌는지 안 띄어졌는지 확대를 해봐야 나오는데 이거를 확대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기 편하게 LT 스케일 해서 10으로 바꾸면 그만큼 확대가 간격이 이제 많이 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래서 실제로 얘가 점선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외형도는 다 그렸고요. 이거는 좀 가깝게 움직여주고 자 이제 카운터 볼이라는 건 렌치 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렌치 볼트 카운터 볼입니다. 카운터 볼 이거의 약자예요. 렌치 볼트 이렇게 생긴 볼트인데요. 이런 볼트, 요 볼트 대가리가 있죠. 대가리 들어갈 자리까지 파주는 거예요. 얘가 들어갈 자리 기본적으로 있고 얘가 들어갈 자리까지 파줘서 홀을 만드는 겁니다. 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그려줄 텐데 얘는 M6 이거는 기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M6에 카운터볼을 할 텐데 카운터볼이라는 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볼트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외부 파이가 10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 파이는
QUA 6 나와요. 딱 그대로 했네요. 이 도면사 그대로 해볼게요. 자, 10에 6 일단 그려 넣겠습니다. D 10자리 다시 센터, 이 센터에다가 파이 6자리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야죠. 90이다 간격이. 그러면 센터를 기준으로 45가 되겠죠. 45. 그리고 요 센터에 이 센터에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무브합니다. 무브해서 여기서 이 센터를 여기 인트점 교차점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제대로 그려진 거죠. 이거를 미러를 시킬 거예요. 미러. 어딜 기준으로? 여기 미들점 기준으로 미러를 시키면 다 그려졌고요. 자, 얘도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는 카운터보 이 라인처럼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를 그려 놓을게요. 요거 먼저. 이거는 31 그러면 이거 센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1이다. 이 점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M5 탭이니 아마 지름이 5.5나 6이나 될 거예요. 5네요, 5. 5짜리도 들어갑니다. 예, 5파이에도, 5파이 나사가 들어가요. M5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카운터보라 헷갈렸네. 여기다가, 다이아 5짜리를 원을 그려주고요. 이거를 또 미러를 시키면, 그려졌죠? 다 그려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카운터볼을 여기다가 그릴 텐데요. 카운터볼은 아까 10자리, 그리고 파이 6자리가 있었습니다. 10자리를 오프셋을 치서 10자리니까 5점, 한쪽으로는 5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쪽으로는 3. 그러면 파이가 6이 되는 거겠죠. 해서 높이는 대략 15 주겠습니다. 15 해서 여기까지 익스플로드. 이거를 트림, 여기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자, 트림, 위로 이러면 여기 10 맞고요. 여기 6 맞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르죠? 얘는 조금 더 기네요. 그죠? 이걸 높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높이가 10.377. 이거는 이 높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15로 했기 때문에 10으로 한번 바꿀게요. 0,5 이러면 비슷해지죠.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익스텐드로 여기까지 연장을 해줄게요. 자, 사실상 얘도 히든으로 바꿔줘야 된다. 왜? 옆에서 봤을 때 원래 안 보여주고 가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얘 일단 체인지로 바꿀게요. 체인지로 P 그리고 선 종류를 바꿀 거니까 LT 히든. 자, 해서 아까 LT 스케일로 10을 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반영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하나를 그렸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금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제가 그려놨던 도면을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까지 뭐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다시 이제 제 리플레이 해가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거를 빨리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명령어를 써야 뭐 자기한테 편한지 그것도 이제 감을 좀 익혀가면서 그리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쭉 잘 하시게 될 거고요. 이 지금 오늘 배운 명령어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스트레치, 익스텐드, 트림, 오프셋, 그리고 오늘 필렛도 했죠. 필렛. 이것들이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명령어 중에 거의 한 60%,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아셔야 되고, 무브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어쨌든 카피, 오늘 미러도 했습니다. 미러. 자, 이 명령어들 어,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